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미 공군의 고고도 정찰기 U-2 드래곤 레이드입니다. 1955년에 최초의 시험 비행을 마치고 지금까지 현역으로 활동하는 전설적인 정찰기입니다. 냉전 시절 구소련의 미사일과 레이더망을 완벽하게 따돌리고 소련 영공을 휘젓고 다니면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제작된 기체입니다. 미 CIA가 기밀 예산을 투입해 록히드가 만든 U-2기는 7만 피트, 21,300m의 고공으로 비행합니다. 때문에 50년대 사정거리가 5만 피트, 16km에 불과했던 대공 미사일로는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냉전시기 U-2기는 소련뿐만 아니라 베트남, 쿠바에서도 활약했습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 때 소련 미사일을 탐지한 것도 U-2기였습니다. U-2기는 취역하자마자 구소련 영공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1960년 5월 게리 파워즈라는 조종사가 우랄 산맥 남동쪽 젤야빈스키 부근에서 소련의 대공 미사일에 격추됐습니다. 저공 비행을 하다 격추된 건데 게리 파워즈는 낙하산으로 탈출해 목숨을 건졌습니다. 당시 소련에 체포된 게리 파워즈는 왜 격추 위험을 무릅쓰고 저공 비행을 했느냐는 소련 재판관의 질문에 다른 조종사보다 보수를 많이 받으니 그 값을 하려 했다고 대답한 것은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게리 파워즈는 10년형을 선고받았지만 2년 뒤 구소련 간첩과 맞교환하는 형식으로 석방됩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U-2기는 옛날 것보다 기체가 30% 정도 커졌습니다. 그리고 현대적 센서와 통신 장비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엔진도 강력한 것으로 교체됐고 기스 부분에 스캐닝 장비도 강화했습니다. 조종석도 신형으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리고 냉전 이후에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나토와의 연합작전에서 활약했습니다. U-2는 미 공군에서 가장 장수한 기종 중 하나입니다. U-2기는 현재 타이완을 지원하기 위해 중공인민해방군의 동태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예 작정하고 중공인민해방군 북부 전구와 군사연습을 하는 지역에 들어가 정찰 활동을 벌였습니다. 냉전 시기 미국은 이미 U-2 정찰기로 중화민국을 도와 중공의 정보를 수집한 전력도 있습니다. 50년대 개발한 정찰기로 중공의 기세를 제압하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이미 중공과 전쟁을 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압박한 바 있습니다. 8월 25일 군사 연습 중이던 중공인민해방군 군함은 U-2기를 향해 대공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물론 맞추지는 못했지만 구겨진 자존심을 최소한 회복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중공인민해방군 대변인 우체는 제국군이 실탄 연습을 하는 지역에 침범한 행위는 적나라한 도발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중공의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시진핑은 미군에 대해 절대로 먼저 발포하지 말라는 지시를 하달한 상태입니다. 미국과 전면전이 벌어지면 승산이 전혀 없다는 현실 판단 때문입니다. 대내적으로는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시키고 있지만 중공의 최고 지도부는 전쟁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환구 15 편집장 후시진은 지금이 1996년 타이완 해협 위기 이후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발포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겁을 먹어서가 아니라 전쟁 방지가 신성한 사명이기 때문이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러면서 만만하게 보는 타이완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중공의 압도적인 국력에 타이완은 도망갈 곳이 없다. 타이완은 1949년 인민군에 포위된 베이핑의 처지와 같다면서 반국가 분열법으로 차잉원 정부를 처벌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물리적으로 중공은 가깝고 미국은 멀다면서 타이완을 거듭 조롱했습니다. 중공은 미국에도 도발했습니다. 8월 27일 남진하에 똥펑 21D와 똥펑 26B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칭하이성과 저장성에서 항모 킬러라고 불리는 이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중공 나름대로는 미국에 경고를 한다고 한 겁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공이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보도했지만 블룸버그와 NHK는 4발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익명의 펜타곤 관계자를 인용해 미군은 정확히 발사된 미사일 숫자는 물론
시사 군도와 하이난 섬 사이 어디에 떨어졌는지 정확하게 포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공군의 북부 전구 실탄 연습을 미군 유투기가 정찰한 데 대한 반발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중공군의 배치 상황이나 도발 조짐을 모두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일본 오키나와에 배치한 아르테미스 정찰기로 광동, 푸젠, 저장 해안을 정찰 비행했습니다. 봄바르디어의 제트 여객기를 개조한 아르테미스는 4,000피트로 날며 연안에 배치된 중공군의 레이더 신호까지 모두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중 간의 전쟁이 발발하면 중공군의 통신체계는 즉각 무력화됩니다. 중공이 미사일 도발을 하자 미국은 즉각 배로 응수했습니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남진하에서 중공이 인공섬과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행위를 비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진하의 인공섬 건설과 관련된 24개 중공 기업들을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이번 제재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남진하의 인공섬 건설과 관련된 국영기업들은 모두 중공의 1대1로 참여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24개의 제재 대상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China Communications Construction, 중국 교통 건설입니다. 1대1로 건설 사업을 할 때 중공 기업은 현지인을 고용하고 보수를 달러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제재는 1대1로의 사망 선고를 내린 것과 같습니다. 똥펑 미사일로 위협한 대가입니다. 타이완과 미국의 군사 동맹도 더욱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8월 23일 차이잉원總統은 8.23 금문도 포격 62주년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AIT 대표 윌리엄 브렌트 크리스턴슨도 동행했습니다. 크리스턴슨 미 대표가 1958년 8월 23일부터 10월 5일까지 44일간 중공군이 쏜 47만 발의 포격을 견디고 섬을 지켜낸 것을 기린 겁니다. 장개석의 국민 정부가 이 섬을 지켜낸 데는 미국의 도움도 컸습니다. 미국, 타이완 양국이 중공의 군사 침략을 격퇴한 것을 기린 행사였습니다. 매년 열리는 추모식에 AIT 대표가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금문도 포격 전 62주년을 기해 중화민국 국군은 중공군에 대항하는 인전태세 결의를 알리는 영상물을 제작했습니다. 62년 전 포탄이 장렬하는 최악의 상황에서 섬을 사수한 호국 영영처럼 금문도를 지키는 장병들은 총을 베개 삼아 아침을 기다린다. 섬과 목숨을 같이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적의 위협은 상존하며 타이완을 무력으로 침공하겠다는 중공은 야욕을 한시도 버리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평화는 적군의 선의를 절대 기대할 수 없으며 강한 실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화민국 국군은 규모는 작지만 정예군입니다. 중공군이 침략하면 절대적인 전력에서는 여실지만 치명상을 가할 수 있다는 고슴도치 전략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타이완은 방공망이 이스라엘과 맞먹을 정도로 촘촘합니다. 7,000개에 달하는 각종 미사일 전력으로 중공의 베이징, 상하이, 충칭 등 대도시를 보복 공격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량주로도 유명한 금문도는 덕리진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영원한 군의 연인 덕리진이 91년에 군 장병을 입문하면서 병사들과 구보를 하는 장면입니다. 군제 전총, 레닌 또는 덕리진은 전방 초소에 있다고 해석되는 곡이 실린 덕리진의 앨범은 최전방 위문 공연에서 불렀던 곡들을 모은 겁니다. 부친이 국민당군 장교 출신인 덕리진은 금문도를 방문할 때마다 방송실에서 바로 지척에 보이는 대륙의 동포들을 향해 자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대륙의 동포들도 타이완 사람들처럼 개개인이 민주와 자유를 얻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방송했습니다. 민주와 자유가 있어야만 청년들이 지혜와 능력을 자유롭게 발휘해 국가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덕리진은 생전에 중국 공연을 희망했지만 결국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타이완을 위협하는 것은 역시 내부의 적입니다. 국민당 소속의 전 총통 마잉주는 전쟁이 나면 바로 공산군의 승리로 끝난다. 미군이 오기 전에 전쟁이 끝난다는 중공의 선전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타이완인들의 58.3%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마잉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시진핑과 합의한 구의 공식에 따르면 된다는 주장입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 하에서 각자 표현을 달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타이완은 중화민국이라고 주장하면 된다는 궤변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친미 화륙 우일, 즉 미국과 친하고 중국과 화목하게 지내며 일본과 우위를 지키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차이원 총통이 미국과 동맹을 맺고 중공에 대항하는 바람에 타이완을 전쟁 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차이원 총통은 국가 안전의 개념을 혼동하는 이가 있다면서 마잉주의 안보관을 여러 차례 반박한 바 있습니다. 국가 안전은 비굴하게 무릎 꿇는 것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표현을 여러 차례 했는데 마잉주는 이를 의식한 듯 자신은 무릎 꿇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마잉주의 주장을 패배주의 언사라면서 여기에 전혀 구애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안 교류 기구인 유기회도 마잉주가 중공의 환상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진당 입법위원 왕띵유는 온 국민이 국방에 힘써도 모자를 판에 마잉주가 적의 자비를 기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무릎을 꿇으면서 마치 자신은 아닌 척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맞자가 성인 마잉주의 말다리가 마비됐고 양심도 마비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타이완의 유명 반공 유튜버인 천지하는 공산당에 아부하는 마잉주의 주장은 말 그대로 말에 울부짖음으로 치부하면 된다고 신랄하게 풍자했습니다. 마잉주로 대표되는 국민당의 친국 노선은 타이완 국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